안녕하십니까, 헬마드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하시나요? 효과적인 근성장을 위한 적절한 주당 운동 횟수, 정말 고민 많으실 겁니다. 주당 운동 횟수를 정할 땐 딱 두 가지만 알면 쉽게 해결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장기간에 걸쳐 당연히 근력과 근육량이 증가하지만 실제로 근력이 향상되고 충분한 근육이 생기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육만 늘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건과 인대, 힘줄 등 여러가지 신체 요소들이 함께 발달해야 장기적으로 우상향 성장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타고난 개인의 회복력, 평소 라이프 스타일, 영양 섭취 상태, 수면 시간, 운동량과 강도 등 많은 요소가 있을 수 있기에 며칠이 걸린다고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근육에 비해 건과 인대, 힘줄, 신경계는 회복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인대와 힘줄은 해부학적으로 조직에 혈관이 별로 없어서 혈액을 통해 재생인자 공급이 잘 안 되면서 한번 다치면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혈액 공급이 잘 되는 근육은 손상되면 회복 기간이 최대 4주이지만 인대와 힘줄은 회복 기간이 최대 12주나 됩니다. 꼭 부상이 아니더라도 운동 후에 근육이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욱 커지는데 5일이 걸린다면 건과 인대 등 근육의 활동을 돕는 요소들의 회복 시간은 2주에서 한 달까지 걸린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부위는 근육이지만 건과 인대, 힘줄도 적지만 타격을 입습니다. 건, 인대, 힘줄은 근육이 성장하는 만큼 그에 맞게 부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발맞추어 강해지고 성장해줘야 합니다. 근육의 회복 속도가 빠르더라도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을 가미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휴식 없이 매일 높은 강도로 운동하면 근신경계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오버트레이닝 상태가 되고 만성피로, 우울증, 근육 손상, 근육이 괴사하는 횡문근 융해증 같은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상의 위험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 오버트레이닝이 발생하게 되면 금방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열심히 운동하고도 효과적인 근성장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죠. 그렇게 운동 없이 휴식하는 날을 주당 몇 회 정하여 가져가 주어야 하는데요. 효과적인 근성장, 부상 없는 근성장을 위한 주당 운동 횟수는 분할법과 주기화 훈련을 중심으로 정합니다. 딱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의 성장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일이고 그렇기에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설계하여 운동 횟수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분할법과 주기화 훈련이라는 요소입니다. 먼저 분할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분할과 3분할 운동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헬스 경력이 1년 반 미만인 헬린이 분들께서는 다중관절 운동 중심의 2분할로 주 4회 운동을 권장드립니다. 주 4회 2분할을 수행하게 되면 요일별로 근육의 부위당 휴식 시간을 2에서 3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초중급 단계에서는 높은 강도로 완전히 해당 근육을 찢어버리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주 2회나 3회보다는 4회 정도의 볼륨으로 운동해주는 것이 빠른 근성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2분할 주 4회 루틴은 개개인의 스타일이나 적합성에 맞게 종목을 나누시면 되는데 머신이나 덤벨을 이용한 고립운동이나 단일관절 운동보다는 스쿼트나 벤치프레스, 밀리터리 프레스 등 다중관절 운동을 통한 몸의 움직임과 사용 원리를 익히며 전신을 고루 단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스트 프레스를 먼저 배우는 경우 벤치프레스를 또 배워야 하지만 벤치프레스를 배우는 경우 체스트 프레스로 고립만 시키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다만 혼자서 해당 자세를 제대로 배우고 수행하기 어려우신 경우 주변 헬창 친구나 퍼스널 트레이너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중관절 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카드를 참조해주세요. 운동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자신감이 붙으신 경우 3분할로 주 4회에서 5회 내외의 운동을 권장드립니다. 한 주가 총 7일인데 일주일을 기준으로 나누실 필요는 없고 월요일은 가슴과 팔, 화요일은 등, 어깨, 수요일 하체를 했다면 목요일은 다시 가슴과 팔, 금요일은 등과 어깨를 돌려주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하체를 진행해주는 방식이죠. 꼭 주 4회 운동하기로 했다고 해서 나머지 주 3일을 완전히 놀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중간 쉬는 날에는 약에서 중의 운동 강도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유산소나 복근 운동, 부족했던 종목들에 대해 보완해주는 정도로 가볍게 실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3분할은 해당 근육 부위에 주어지는 휴식 시간이 2분할에 비해 길어지기 때문에 더욱 집중하여 운동할 수 있는 장점, 운동 시간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기에 더욱 집중적으로 근육을 찢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분할법에 대한 이론과 분할하는 방법은 정말 많고 천차만별입니다. 추후 분할법을 주제로 한 영상도 곧 제작 예정이니 업로드 시 우측 상단에 카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분할법에 따라 주당 운동 횟수를 지켜가며 꾸준히 운동하고 계시다면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중량의 욕심도 생길 것이고 때에 따라 정체기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체기는 헬스를 접한 초반 폭발적인 성장 이후 6개월에서 1년 전후에 찾아오게 됩니다. 운동을 해도 몸이 커지지 않는 것 같고 힘들기만 한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주기화 모델의 적용입니다. 주기화 모델은 올림픽 선수들이나 시즌, 비시즌기가 나눠져 있는 선수들에게도 많이 사용되는 훈련법으로 항시 높은 강도로만 트레이닝을 수행하게 되면 발생하는 수행 능력 저하
폐화나 신체 기능 저하를 막기 위해 설계된 이론입니다. 정체기가 왔거나 근성장이 너무 더디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가 충분히 쉬어줘야 하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건과 인대, 힘줄은 회복 기간이 충분히 필요한 부위인데도 2, 3일만을 쉬며 지속적으로 타격을 받아왔기에 1에서 2주간 활동적 휴식을 통해 평소 회복시켜주지 못했던 시간을 주는 것이죠. 이 회복기가 없이 운동을 진행한다면 분명히 균형 있는 신체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해 부상을 입거나 근육통에 시달리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근손실이 걱정되시겠지만 반드시 이러한 주기적 휴식을 취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주일에 최대 몇 번 운동하는 게 근성장에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동의 방법, 경력, 수행 능력,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운동 일지를 꼭 꾸준히 기록해주시고 이에 따라 운동 수행 능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혹은 정체하고 있는지 신체 컨디션은 어떤지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운동량이나 횟수를 정하거나 줄이고 때로는 휴식기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헬마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뜨끈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